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방부터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정치공작 발언까지 정치권 이슈가 다양합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전국 주요 사안과 여야 대선 주자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노웅래 의원님, 오늘부터 국회가 33조 규모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당론을 정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80% 고수 중인데 이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접점은 벌써 찾아진 거 아닌가요? 찾아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야 대표들이 지금 만나서 일단은 재난지원금은 100% 주기로 합의를 했었죠. 예. 근데 그렇게 놓고서 단 몇 시간 만에 또 합의를 뒤집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정치가 하도 지금 희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그냥 시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는 별도로 하더라고요. 지금 예. 고관직인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이라서요. 고관직이라는 거는 그 나라 고관을 지키는 사람이지 예. 저 좌지우지하라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마치 국민위에 있는 것처럼 네. 지금 고관직이가 고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상 뭐 재난지원금을 지금 100% 주냐 80% 주냐 하는 거는 사실상은 우리가 판단하면 선악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를 기재부가 모피아들이 자기들이 고관직이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만약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 네. 80%는 되고 81%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이거는 예.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고관직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앞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예.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일차적인 정부가 정치 논리로 정부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은 일당이 어떤 경우 만에서 그 일당의 정치 논리로 국가를 운영했다. 그러면 그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를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으로서 저는 합리적인 그런 안을 정부 안을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어쨌든 번복은 됐지만 지금 대표들끼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입장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의 공식적인 어떤 예. 여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야기가 좀 앞서가다 보니 오늘의 예. 상황이 온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의 여야 합의 이전에 예.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같은 여당의 방식으로는 재난지원금을 풀 수가 없다. 그것은 선별해야지 선별해야 국민 된다. 예. 전체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건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부가 면밀히 국가 살림을 또 국민 입장에서 편제를 짜서 그 문제를 이루고 있다면은 소위 정치권에서는 합리적인 그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저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백혜련 최고위원이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조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되는데 이거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1인당 25만 원이었던 걸 22만 원으로 내려서 전국민 지원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액을 좀 줄이고 기존 예산에서 가져와서 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그거는 이제 제대로 네. 소위 그 선별해서 전체로 하려면은 예. 총량을 늘려야 됩니다. 총량을 늘려야 된다. 국회에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늘려놓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산별적으로 이 조직을 편제를 짜야 되는데 예. 지금 우선 정부가 반대하니까 급한 나머지 이런 그 소위 비상한 방법으로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늘리자 하는 이 백 의원의 이야기는 저는 편법의 얘기지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 이게 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계신데 오늘 이준석 대표도 그 여야 대표 간 합의 번복 논란 관련해서 이거 내가 번복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얘기했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을 늘린다는 게 선제 조건에 있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하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내가 합의를 번복한 것은 아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만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목까지 차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정치권이 그러니까 사전에 조정도 못하고 정부는 고관직위가 주인 행사를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도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여야가 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예. 합의한 대로 아니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그렇다고 저 사장이 합의한 거를 저 부사장이 번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아주 국민들 화나고 고통스러운 걸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덮게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문제는 결국 돈 문제 아닙니까? 예, 네. 이 문제는 적어도 국민들 좀 더 이상 마음 상하지 않게 그리고 더 고통스럽지 않게 네. 신속히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어도 재난지원금이라면 지금 이제 당장 쓸 수는 없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급을 한다 그런다면 신속하게 그리고 충분히 지급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33조 큰 금액입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아마 추경 심사가 될 텐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안 접점이 찾아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나저나 지금 주말 휴가 끝나자마자 오늘 확진자 수가 1,615명까지 지금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를 보내서 화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4차 대유행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지금 방역 책임론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방역을 완화 주도한 김호란 비서관 그리고 이에 밀려난 정은경 청장 이 백신 방역에 대한 옥상호가 아니냐 책임 권한 행사에 어려움 있는 거 아니냐 소신껏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 밝혀주시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질병청과 또 부처 중대본 그런 지휘 체계 하에서 모든 의사결정과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신껏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란 방역기획관은 어떤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아니라 그런 컨트롤 타워를 하는 각 그 정부의 기구들 이런 것 기구들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청와대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이지 그런 어떤 부서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네. 지금 방역 완화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확진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방역 책임론이 나왔고요. 특히 지금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마는 방역기획관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소통창으로서의 가교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우선 이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나라의 비상한 상황은 방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라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쌍두마차로 함께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자리에 앉다 보면은 하나의 구상과 논리는 있을 수 있는데 실천하고 있는 치료 단계에서는 또 오차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호란 이 기획관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에 없던 기구를 갑자기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현실성도 상당히 뒤떨어지다 보니까 계획은 있는데 실천할 수 있는 이 치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병청 아닙니까? 여기와 이 보이지 않는 마찰이 지금 그동안 심심찮게 많이 생겼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우선은 백신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리고 우리의 그 문제가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김호란 개혁관은 소위 백신은 급하지 않다. 이 문제를 먼저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우리 질병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방역 체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백신이 모자라 가지고 이제 백신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질 못하다 보니 지금 국가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재산의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지금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동안 질병청도 즉흥적으로 갑자기 만들어냈고 이 계획관도 갑자기 만들어내다 보니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시스템이 작동이 지금 각각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대통령께서 특명에 의해서 만들었던
이 기획관과 그리고 질병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이 국민이 원하고 또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은 예. 지금과 같은 잘못된 어긋나는 이 기구가 계속 가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 이제는 더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지금쯤은 대통령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었던 이 관리관 그다음에 질병청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던져주셨는데요. 일단 김호란 기획관 기존 발언으로 이제 전문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다 이런 얘기 하나 하고 지금 질병관리청도 만들고 방역기획관 자리도 만들다 보니까 이게 뭐 옥상옥 관계가 아니냐 그래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게 홍문표 선배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 그게 그래서 네. 이제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따져보라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오늘만 해도 1,600명이 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죠. 예. 위급한 상황이면 우리 불 나면 불 먼저 끄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 누가 저질렀냐는 그다음 문제인 거고요. 책임 문제는. 그래서 책임이 있다 없다 문제는 그 다음 문제여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특정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예. 책임을 얘기를 한다는 건 선우가 안 맞는다. 이건 전후가 안 맞는 얘기다.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다음 문제고 네. 지금은 델타 변이로 해서 확진자가 미국도 2배 이상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병역 조치를 이제 완화하려고 했던 조치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꼬투리 삼아서 이걸 특정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을 져라.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을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 건지 일단 우선적으로 책임 묻기 이전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먼저인지 예. 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셧다운 해갖고 모든 가게 업소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델타 변이에 의한 예. 이런 확산을 우리가 이제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은 방역 그리고 예.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추경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심각한 저는 상황이다 이 보니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지금 노 의원께서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저는 묻는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만 우선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기본적인 체계가 지금 어긋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하나로 백신이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몇 명이 맞아야 되는지 숫자도 지금 개념에 나오질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관리청에서는 오늘 또 8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하면서도 내가 며칠 날 과연 될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한번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국민이 이미 불신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백신이 어느 정도다. 그러니 그 정도 안에서 우리 국민에게 신청을 예. 받는 것이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데 지금도 이 백신의 숫자를 정확하게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예. 단지 몇십만 이 숫자에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으니까 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고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 자체를 좀 제대로 신뢰를 갖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예. 시스템 작동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역 당국이 백신 예약 접종 관련해서는 나이도 요일도 좀 세분화해서 계획을 내놨으니까 앞으로 차질이 아마 없을 것으로 믿고 좀 지켜보고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니까 좀 합심하는 마음이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기관마다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만은 좀 큰 흐름에서 추이를 보자면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요. 지금 윤석열, 이재명 했을 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서는데 이낙연, 윤석열 가상 대결을 했더니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지금 우리 불구경이랑 쌈구경은 뺨 맞아 가면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보니까 우리 민주당 경선 상황이 굉장히 네. 흥미롭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결과를 뭐 이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거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이낙연 후보가 조금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지지도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네. 그럼 이력을 볼 때는 우리 경선에 흥행이 되겠다, 관심을 끌겠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민주당 경선을 우리 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추세를 봐서 이게 2강 체제로 간다 그러면 더 예. 흥미 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선이 될 거고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독주 체제보다는 좀 2강 체제가 되면은 앞으로 좀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끌어들일 수 뭐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단순히 하나의 지금 여론조사만 갖고는 그렇죠. 지금 단순히 추세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8월 15일 날 1차 이제 선거에 있는 투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거를 보면은 좀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한 50%로 저 결선 투표 없이 8월 15일. 승리할 것인지 예. 아니면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날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좀 긴장을 한 걸까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김 빠진 사이다 소리까지 들었던 이재명 지사. 어제 오늘 인터뷰를 보면은 이낙연 지사를 향해서 공세 수위를 좀 높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족 빼자고 했다고 왜곡을 한 다음에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네거티브로 넘어서서 이건 음해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본인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주변에 심각한 상황 많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시죠. 예를 들면 전남지사 경선 때 당원 명부 가짜 당원 만들고 그래서 실형을 받은 분이시잖아요. 네. 핵심 측근이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명을 하셔야 될 입장인데 뜬금없이 저희 아무 관계도 없는 저희 가족들을 걸고 넘어지니까 좀 당황스럽지요. 네. 자, 이게 어제 오늘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지금 높은 이런 네. 상황입니다. 이게 뭐 본경선 TV 토론하고 이러면은 이재명 지사 좀 원래 모습으로 김 안 빠진 사이로 돌아갈 가능성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가야만이 좀 이제 경쟁도 되고 검증도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윤석열 우리 총장이나 우리 또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후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검증을 좀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왕 들어갈 거면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든지 검증을 받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 윤석열 우리 총장은 너무 죄다가 지금 사실상 이제 또 지지율이 지금 이제 저게 정체성 박스권에 예.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실기를 했다고 좀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에서는 또 이념 논쟁을 또 이렇게 몰고 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장점이 중도 외연 확장인데 중도표를 잃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네.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예. 일단은 우리 저렇게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나 그리고 이낙연 후보나 이렇게 이제는 뜨겁게 필요한 그러면 검증을 받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우리 최재형 후보 마찬가지로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야권 된다 이렇게 후보들도.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0점짜리 대표다 이렇게 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 아마 이낙연 지사의 최근 상승 흐름을 좀 견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야권 후보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아니면 지금 범야권 후보 중에서 거론되는 분이 나중에 될지 이거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낙연, 이재명 어떤 후보가 그 야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해 보입니까? 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고 예.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노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1등과 2등이 추격을 해서 1등이 됐다. 그럼 국민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다. 두 분 다. 두 분 다요? 예. 아주 참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기 나쁘끄러운 얘기인데 예. 뭐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 빠진 사이다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진실성이 없이 예. 선언적으로만 했다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데 뭐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공군 이모 중사 여성 성추행 문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참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럴 수가 있냐는 한탄의 소리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 참모나 그 사무실에서 이 돌림방이라는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각종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은 가장 선두에 나오는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용어를 쓴 겁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 성추행 문제로다가 국민들이 많이 삼심을 하고 있고 네. 젊은 청년들에게 참 희망을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돌림방이라는 용어를 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참모들이 쓰고 캠프에서 쓴다는 것이 그리고 바지라는 용어를 또 본인이 썼잖아요. 예. 이거는 저질이고 아주 추악한 그런 표현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예. 했다는 여당의 그 후보들이 예. 이런 용어 돌림방이다, 바지다, 또 뭐 김 빠진 사이다다, 뭐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한다면은 과연 이게 대통령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이냐, 네. 이럴 정도로 저는 참 아주 부정적으로. 캠프에서 나오는 발언들의 위험 수위가 좀 높다. 그래서 좀 높다가 아니라 이거는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절대로 용어고 써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또 품격이라는 게 최소한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에게 아주 추하고 그리고 환멸을 느낄 정도의 이 용어 표현이라는 거는 네. 좀 지금부터라도 예. 좀 쓰지 않고 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예. 용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싶습니다.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안 노웅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홍문표 선배가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용어 구사하는 거로 봐서는 저게 후보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게 이제 저런 과정 속에서 이제 후보의 품격이나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바지 얘기 나온 것도 결국에는 그게 이제 사생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증거도 없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후보들이 이제 네. 격하게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뭐 이제 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나 더 뜨겁게 아마 네. 검증을 이제 더 치열하게 공방 토론을 네. 한다 그런다면 더 확실하게 품격이나 인격이나 그리고 자질이나 네. 그리고 정책 수행 능력이나 이런 거 네. 검증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여야 어느 후보 막론하고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검증대 위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자 윤석열 전 총장 앞서 본 여론조사 외에도 최근에 보면은 지지율 하락세가 좀 보입니다. 오늘 나온 한겨레 리서치 조사에서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이런 결과치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좀 나름대로 행보를 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국민 정서에 맞는 행보도 있을 수 있고 예. 저거는 조금 좀 자제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등폭이 좀 오렀다 내렸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는 많은 참고를 아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아마 그것은 느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여론조사 어떤 그 부분의 정치적인 철학이 바뀐다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 전문성이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이 등락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오로지 국가관과 또 그리고 정책적 그런 부분은 옳다고 하면은 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론조사에 뭐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이런 조언을 지금 해주셨는데, 네. 자 지금의 지지율 유지할 때 당의 그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에서 볼 때는 경선을 당에 들어와서
당당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당에는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후보된 윤석열 전 총장은 조금 더 자기의 전문성 그리고 예. 많은 국민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내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냐. 네. 이 부분이 조금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건 노웅래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최근에 정치를 선언한 최재현 전 원장, 윤 전 총장과의 단일화는 정도가 아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분은 자기는 대체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도 그 얘기도 했었죠.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건데 본인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당당히 1대1로 붙어서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예. 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건데요. 하여튼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우리 그 검찰총장이나 다 우리 정부가 발탁한 사람들이 네. 반대로 야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거명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성할 여지가 있는 거죠. 저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있지만 저분들은 그냥 자리 중에서도 보통 자리가 아니고 요직 중에 요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저거는 국민 정서상 정치 도의상 보면 저건 예의는 아니잖아요. 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은 아마도 뭐 국민의힘을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간에 저 국민들이 아마 판단해서 아마 정리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예, 저건 자, 예. 이준석 대표랑은 다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30대 야당 대표지만 예. 저기는 그래도 10년 동안 최고위원도 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대표는 아닌 거지만 저분들은 하루아침에 하늘에 떨어져서 지금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거기 예.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셔서 정리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최재형 전 원장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잠시 뒤면 이제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좀 빨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좀 빠르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을 네. 갖습니다. 뭐 몇 가지 뭐 증후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 자리에서 오늘 두 분이 만나는데 사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 저는 그거와 또 똑같은 지금 오늘의 우리 윤석열, 최재형 이 두 분이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의 위치에서 참 중요한 일을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면은 지금 노웅래 의원 말씀대로 대통령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정상이니까 이걸 예. 바로잡자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아까 노 의원 말씀 서두에서 하신 대로 상당히 문재인 정부가 왜 이 정부의 핵심이 예. 도리어 야당으로 대통령을 나온다고 할까? 그 부분 한번 고민을 깊이 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대선의 변수가 될지 좀 볼 텐데요. 가짜 수산업자 수사 관련해서 윤석열 캠프 대변인 출신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여권에 정치 공작이 있었다. 이런 발언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다만 저희가 뭐 조사단이나 이런 걸 꾸리든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훈 전 기자 측에서 상당한 좀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 범야권 대선주에 대한 네거티브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정치공작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정치공작으로 보입니다. 역 정치 공작이다. 네. 예.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고 굉장히 코너에 몰리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전형적인 진짜 수법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자, 이동훈 전 대변인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이 사건의 본질이 이동훈 우리 기자, 전 기자가 예.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금품 받고선 정치 인사를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선 그 받은 것도
그 골프채 전부를 받았다고 했다가 빌렸다고 그러고 네. 다 받은 게 아닌 것도 일부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걸 자기 지금 불리하니까 정치 공작이라고 몰고 간 정치 공작이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권 사람이 윤석열을 치면 봐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지 뭐 이 사건의 전말 그 진실을 가릴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이동훈 기자가 얘기하는 건 저거는 우리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저거는 완전히 만든 예. 얘기. 저거야말로 정치 공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일단 엄중히 다루겠다 얘기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정보를 일단 제공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그 이상의 지금 정보는 주지 않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노웅래 의원 말에 동의를 하는 것은 예. 이동훈 지금 논설위원이 자기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던졌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두 번 잘못되는 일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 소위 Y라고 하는 분이 여권에 있는 실세가 타협을 하기 위해서 이 안을 던졌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네, 이동훈 이 소위 의원은 빨리 밝혀야 됩니다. 빨리 밝혀야 된다.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에게 의구심만 주고 정치가 다시 또 잘못되는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저는 신속히 이동훈 입장을 내놔야 된다. 기자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 파장이 일어서 오늘 이 소식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